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지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빅테크들의 두더지 게임,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어제 나스닥이 1%대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반면에 아마존, 메타, MS 모두 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위원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늘 그랬던 것처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요, 연준의 매파적인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후조세를 보인 소매 판매와 또 컨센서스를 상회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면서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골디락스를 나타내는 매크로 지표들과 중국이 영래포에 이어 중기 유동성 창구인 MLF 금리까지 인하하는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쉬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소매 판매는요, 전달 대비 0.3%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26.2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수입 물가 또한 전년 대비 마이너스 5.9%, 전달 대비 0.6%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물가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연착륙 신호에 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일 열린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25bp 추가로 인상을 했고요. 성명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대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연설에 나선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요, 7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히면서 유로존이 기술적 침체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자, 완화된 경제 지표에 미국 채권 금리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유로존의 추가 긴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인덱스 또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연이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탄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LG화학과 하나 같은 이러한 일부 조선주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 특징주로는 원전 또는 풍력 관련주로 분류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19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동향도 살펴봐야 되겠죠. 전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기습 상한가를 갔던 다산그룹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다산 솔로에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윗골이 많이 달린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대장주로 움직였던 삼부토건 또한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있죠. 바로 아이딘 퓨처스라는 종목이죠. 어제 상한가에 안착한 데 이어서 오늘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딘 퓨처스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딘 퓨처스 영향으로 인해서 조선내화 그리고 백광산업, 레이크 머티리얼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장으로 치고 나가던 인상가가 어제 시간에서도 많이 하락을 했었죠. 전환사채라든지 대주주 지분 매도가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했죠. 그러면서 대장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새로운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샘처식품이죠. 샘처식품이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샘표가 품절주입니다. 샘표는 품절주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풀무원, 대상홀딩스와 같은 일부 식품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수그룹에 이어서 또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된 동국제강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국홀딩스가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동국제강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동국CM 또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액면 분할이나 합정 등의 이슈로 CBI와 KG케미칼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 섹터에서는 삼형 ENC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동원금속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훈풍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부양책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동아시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서 일부 외국인들의 이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 위기는 연준이 맡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던 악재는 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또 추가 긴축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는 여전히 저점 분할 매수를 통한 단기 스윙 전략이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점도표 사항은 추가 금리 인상이 2번 정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배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계속 단기 스윙 전략을 챙겨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전략을 어디다가 이용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원격 의료나 AI 의료기기 쪽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들은 AI 반도체나 AI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헬스케어도 이쪽을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건지 체크 받아볼게요. 네.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이러한 목적으로 2030년 바이오 산업 생산을 100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이러한 계획이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 의료기기, 생물 바이오와 같은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예정이고요. 관련 인프라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할 이러한 전망입니다. 또 정부는 또 최근에 과기부 장관 주재로 생명공학 종합 정책 심의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바이오 전 분야 육성을 위해서 10년 청사진이나 본부처 내연구 내사업 육성 전략을 확정 지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육성 정책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죠. 기존의 의료 AI를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에 풍풍이 불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혁신 시작 개발과 같은 이런 바이오 산업의 성장은 누적된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부에서 제2의 반도체로 지목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에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이슈도 있었군요. 디지털 헬스케어 쪽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바로 딥로이드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의 플랫폼 기반 의료 AI 업체예요. 의료 진단에서부터 판독 보조라든지 질병 조기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러한 의료 AI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올 3월에는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사업을 관련해서 국책 과제 선정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AI 사업 관련 국책 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작처 인허가를 받은 총 17개의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의료 인공지능 분야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산업 분야라든지 보안 분야, 교육 분야로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장성이나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하죠. 앞전에 한번 큰 시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수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일단 정부 정책주 그리고 국책 기관으로 또 선정이 된 만큼 동사 같은 경우에 기술력과 또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최근의 고점입니다. 13,700원 저항권으로 보고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9,7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는 딥노이드 말씀 주셨고요. 의료 AI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목표가는 13,700원, 손절가 9,700원 가격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도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4만 원 설정 주셨고 현재 구간 36,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코스닥 시장 많이 급락했을 때 장중에 13% 슈팅도 확인이 됐거든요. 목표가까지 계속 들고 가볼까요? 네, 목표가까지 계속 들고 가야죠. 동사는 헬스케어 로봇 생산 기업이죠. 지금 이 종목도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좀 홀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레버아이라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술 로봇을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인 만큼 또 기술력도 상당하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목표가에 살짝 못 미치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어가고 크게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약하게 양봉 그려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까지 충분히 홀딩한다라면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기 위해서 가져나온 종목인 만큼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계속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엑스게이트도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2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훌쩍 넘은 종목입니다. 목표가 5,300원이었는데 주가가 7,000원까지 또 도달했죠. 위원님께서 이 종목 AS 주실 때 7,300원까지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단기 이평선 잘 디디면서 2%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엑스게이트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죠. SK텔레콤과 양자암호통신 기반으로 해서 가상 사성만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 외에도 상반기 내에 양자 과학기술 육성법이 본회의에 최종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자 비전이나 또 발전 전략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상반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봐야 2주 정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빠른 단기간의 목표가 또 줬던 종목이고 또 2차 목표가 7,300원 설정해 드렸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요. 5,500원 이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이 자리 5,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반등을 주면서 7,300원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홀딩하시면서 5,500원 지지라인 보시면서 7,300원 목표가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는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려고 오늘 들고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5,500원대 지지하면서 전고점 돌파 체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